친구들 안녕? 오늘은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 비 많이 왔죠? 이제 장마가 거의 한 달 동안 시작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또 뭐 비 피해도 없었으면 좋겠고, 또 뭐 쌀쌀해졌으니까 옷도 또 잘 챙겨 입고 다니면서 건강도 잘 챙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전에는 많이 오다가 저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제가 나갔을 때는 또 비가 되게 고맙게도 그쳤어요. 그래서 갔다가 볼일 마치고 왔는데, 또 딱 집에 들어오니까 그 들어온 다음에 비가 또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행운이 따라주는 날이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구청 주변에 가다가 예쁜 꽃들도 보고 그러면서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안 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그런 마음들은 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놓치지 않고 다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그런 에너지보다는 마이너스적인 그런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서 일부러 피하거나 길을 돌아가거나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서 하고 있고, 진짜 늘 이야기하지만,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 게 자기한테 다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이치가 그래요. 현생에서 받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라도 그런 복들은 다 친구들의 것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진리적인 기운이나 그런 부분은 오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소중하고 이 세상에 각자가 다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밖에 나가면 시끄러운 소음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입 밖에 내서 이렇게 다 쏟아낸다고 해서 그게 과연 대화로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온 내 내면 아이는 어떤가, 내 내면 아이가 어른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어른으로 성장을 해서 바른 방향을 보고 잘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나 그런 외부 환경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작 그런 외부 환경이 스스로를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순간들은 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늘 감사할 일들은 있고, 또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가 꼭 나쁜 게 아니라 위기를 또 기회로 삼으면 도움닫기 해서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가장 힘들고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순간들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됐고, 제 삶이 아예 진짜 180도 이렇게 바뀌게 됐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받은 사랑들을 다 나눠주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가장 힘든 순간에서도 가장 감사를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 어, 어떤 상황도 더 나쁜 상황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오히려 그렇게 힘든 상황이 나한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런 순간에 더 깊이 있게 감사하고 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나쁜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진짜 뭐 최악의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정말 좋은 상황은 그 자체로 정말 너무 감사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인가, 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그런 생활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은 우리가 늘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하나하나 감사할 것들을, 목록들을 적어보고 그러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도를 행복도도 그게 빈도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소한 거에서부터 내가 진짜 기분 좋아지고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럴수록 더 많이 웃을수록 더 기쁜 일들이 많이 찾아오고, 내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주 웃으면 이 얼굴 빛이 환해져서 그 낯빛을 본다고 하잖아요. 얼굴빛을 낯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면 또 복이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늘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친구들이 예쁜 꽃처럼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들이 각자 좋아하는 꽃이 있다면 스스로한테 그런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있잖아요. 안개꽃, 여러 가지 꽃들 있잖아요. 나리꽃도 있을 수도 있고, 해바라기, 여러 가지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꽃이나 탄생화나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나라는 꽃을 진짜 적당한 사랑과 적당한 관심과 그런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모두 줘서, 음식도 또 몸에 보양식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 먹고, 그래서 늘 그런 사랑스러움과 그런 정성으로 나라는 꽃을 예쁘게 가꾸고 그렇게 피워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우리는 똑같은 감정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늘 상대도 나와 다르지 않으니까 상대방한테도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해서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상대방 기분을 언짢게 하고 그런 의도를 갖거나, 또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고 해도 무의식 중에 그런 자기 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업보이자 자기 스스로 좀 더 성숙한 그런 상황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늘 하루하루 모든 순간을 다 성장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고, 나도 유익하고 상대도 유익하고 그런 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 2, 3초만 생각해보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하러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낭비해요. 우리가 가진 총 에너지가 하루에도 총 에너지의 총량이 있을 테고, 전 생애를 봐도 전 생애 동안에 에너지 총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새나가는 에너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폄하하고 이런 데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효율적으로 쓰는 걸 진짜 좋아해요.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방향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소모적이게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진짜 마이너스적인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행복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행복하다면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상대방도 기쁘게 하는 말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딱 생각해봐도 진짜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나오려고 할 때 내 마음을 닦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속상하구나. 내가 지금 기분이 언짢구나.
내가 좀 우울하구나 이렇게 그렇게 단어로 딱 내 기분을 정의해서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고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감정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좋은 것들이 많이 끌어당겨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약간 부당하거나 이런 거 못 참고 약간 성격도 아닌 거 보면 불같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강한 부분에는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더 약하게 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더 안 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면 빨리 다시 웃거나 그렇게 좋은 노래를 듣거나 뭔가 그런 좋은 영상을 듣거나 그렇게 해서 빨리 제가 기분이 좋은 상태로 오려고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웃음이 많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소한 걸로도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늘 자기 안에서 행복감들을 찾고 늘 웃고 그러면 그런 미세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예쁘게 장근육들도 그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세월이 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약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짓는 표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많이 웃고 예쁜 표정을 지으면 그게 예쁜 표정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신의 표정이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면 내 얼굴이 아름답게 되고 또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내 얼굴이 또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많이 웃고 그래서 늘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웃고 매 순간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는 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이 무관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때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다 다른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능력이나 복이나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질투할 게 아니라 친구들이 잘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보다 잘하는 것도 많고 제가 못하는 것도 많아서 제가 부러워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비교심 내지 말고 자기한테 잘하는 걸 찾으세요. 그래서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더 개발하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습들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같은 색깔이 있다고 하면 무지개가 어떤 색깔이 예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하나 색깔이 다 예쁜 거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어린 아이 한 명 한 명에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다 예쁘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건 불편해요. 이 선 넘지 마세요라고 자기의 권리나 그렇게 자기 존중하는 마음도 놓지 말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내 마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반드시 나는 이거를 뛰어넘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나한테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깨어있을 때 드러나는 현재의식보다 3만 배 더 강력한 무한한 내 잠재의식을 반드시 개발을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지점엔 꼭 도착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또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하고 그런 이루어졌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 기분들을 미리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행복한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늘 감사하고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성취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이게 그런 기분을 유지하는 게 항상
친구들한테 더 좋은 걸 끌어당기게 할 거예요. 내가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최상의 것들을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사랑스럽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상대를 향해서 미소 지어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상처받고 또 좋은 말을 들으면 행복하고 그렇게 다 우리는 뭐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픈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행복하면 상대도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해도 나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시끄러운 세상이다. 에너지가 너무 불필요한 방향으로 새고 있고 그렇다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 뇌가 굳어요. 뇌가 굳고 굳어지면 머리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늘 즐거운 마음을 갖고 했을 때는 영성이 맑아져요. 그러면 영성이 맑아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 더 뚜렷해지고 그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뭐 예지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더 빛을 내면 얼마나 더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는 게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고 그리고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부모님이잖아. 엄마 아빠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는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가? 함부로 할 권리는 그 누구한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그렇게 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를 존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늘 예쁜 마음들 그렇게 보내준 마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진짜 그런 예쁜 아름다운 마음보다 소중한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물질이나 그런 것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요소고 그렇지만 그게 어떤 수단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한 수단으로서 가치는 되지만 어떤 정말 본질적인 그런 중요한 가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또 어떤 사고력들을 가지고 점점 더 사고력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원래 가진 그런 영민함들을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른이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아이들한테도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을 내가 돌려주는 사람이 돼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리거나 좀 예전에는 어떤 진짜 뭐 본받고 싶을 만한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진짜 믿고 따를 만한 멘토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뭐 이런저런 공부들을 하고 배워가면서 자신을 섬으로 삼아서 등불 삼아서 가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가는 게 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뭐 흔들리고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아도 이렇게 그냥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하면서 많이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런 표현도 많이 해주면서 그런 따뜻한 사랑과 온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커지고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는 다 하나고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가족이랑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품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생에 제 삶의 목표가 태어난 이유가 진짜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전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고 가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축제 그 시간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늘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떤 마음들을 나누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익함들을 더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음지에 있는 것들은 밝은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그런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른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놓은 이런 사회 구조나 틀, 의식들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질문은 하고 생각해보게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늘 사랑은 사랑으로 흐른다고 생각해요. 내가 100%의 진심을 가지고 대하고 사랑을 100으로 그렇게 주려고 하면 반드시 그런 마음들은 다 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 하나 잘 잡고 누구보다 내 마음을 내가 가장 냉철하게 보고 그런 잣대의 기준은 나를 날카롭게 보고 그런 데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받아들임. 받아들임 상태에서 우리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만끽한다. 매사가 막힘없이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든든한 느낌이다. 희생한다고 느끼지 않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분이 든다. 괜찮습니다. 잘 됐군요. 좋은데요. 받아들임은 소속감, 유대감, 충만감, 애정, 이해심, 이해받는 기분이다. 또한 배려심, 온정, 자아, 존중감이다. 받아들임 상태가 주는 안도감 덕분에 우리는 관대하고 온화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 여유를 얻는다. 환희를 느끼고 느긋하니 가락이 맞는 기분을 맛본다. 그냥 제 모습 그대로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든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받아들임의 상태에는 아무것도 바뀔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아름답다. 세상은 누리라고 있는 곳이다. 다른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에게 연민을 느낀다. 받아들임 상태에서는 희생하는 느낌 없이 반사적으로 타인을 보살피고 도와준다. 마음속으로 든든하고 넉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인심호하게 쉽게 줄 뿐 돌려받을 기대도 하지 않고 이건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적어놓지도 않는다. 받아들임의 상태에 있을 때면 친구를 비판하는 대신 사랑한다.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기꺼이 사랑하며 눈 감아준다. 이 우주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순간에 각자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완성을 향해 진화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우주와 의식을 지배하는 법칙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 우주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순간에 읽었다. 이 상태에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받아들임 수준에서 사랑은 안정된 상태, 즉 관계가 영속적인 상태로 경험할 수 있다. 사랑의 근원은 우리 내면에 있으며 그 사랑이 우리의 본질에서 뻗어나가
타인을 품는다고 본다. 욕망의 상태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면서 행복과 사랑의 근원이 우리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욕망의 수준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사랑은 우리가 얻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상태가 존재의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다. 자각의 장애가 되는 것을 대부분 항복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하는 상태가 우리 내면의 본질이며 장애를 없애면 저절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태를 위대한 스승들은 우리 내면의 참된 본질, 우리의 참된 큰 나라고 표현했다. 부정적 감정, 부정적 프로그램, 부정적 생각, 이 모든 것의 합성물인 에고를 초월해 우리가 내면의 지극히 중요한 본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면의 큰 나가 바라보는 목표다. 우리는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받아들임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 받아들임은 그 다음의 높은 상태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사랑이나 평화의 의식 수준으로 묘사된다. 여러 기간에 걸쳐 꾸준히 항복한 사람들은 사랑과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다른 것 전부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조건 없는 사랑과 동요 없는 평화 상태에서 사는 것이 그 어떤 성취보다 중요한 내면의 목표가 된다.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타인을 보는 눈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공포에 쫓겨 미친 듯이 하는 노력의 이면에서 그들 내면의 천진성을 알아본다. 노력에 가려진 탓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이웃, 친구, 가족의 내면에 있는 천진성을 보기 어려웠다. 위대한 스승들은 어떤 개인이나 사회가 보여주는 부정성은 사실 맹목과 무지, 무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내면의 천진성을 남에게서 지각하면 나에게서도 지각한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 시점에서 더 나은 방안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때는 그게 좋은 생각 같았다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와 똑같이 맹목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의 성격 결함으로 눈이 가려지는 일 없이 내면에 있는 천진한 아이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천진성이 보이면 타인을 자신과 동일시에 외롭다고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지극히 경솔하고 끔찍한 행동의 이면에서도 천진성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나은 방안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는 짐승이 보인다. 구석에 몰리면 그 짐승이 틀림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물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짐승은 우리의 의도가 평화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미친 듯이 팔다리를 휘두를 것이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는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타인의 과거도 용서해 과거의 울분을 치유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분개했던 사건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 사건이 가질 수 있는 카르마적 의미도 그런 선물에 포함된다. 받아들임의 수준부터는 과거를 보는 맥락을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과거를 치유할 수 있다. 받아들임 상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사랑과 평화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성과 논리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받아들임 수준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도덕주의적 판단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어떤 일은 되는 일이고 어떤 일은 되지 않는 일인지가 뚜렷이 보일 뿐이다. 어떤 것도 악이라 심판하지 않고도 일을 망치는 것과 일에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안다. 타인이나 자신을 심판할 때마다 따라오는 죄책감이 없어진다. 이제 우리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받아들임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는
마음속 죄책감 유포자를 이미 놓아버렸다. 도덕주의적 혐오감이나 강박적 자기만족 없이 자신의 육체적인 면을 즐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념과 행동이 나와는 매우 다르더라도 삶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서 그들이 얻은 견해가 그들 자신에게는 타당하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에게서 천진성을 볼 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정말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고도 놓아버림을 통해 고귀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받아들임 수준은 사심없이 봉사하는 자세가 특징이다. 작은 자아를 일으키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면 자신을 작은 자아와 동일시할 수 없다. 대신에 마음속에서 우리의 큰나는 본질이 화평함을 느낀다. 부정적 프로그램들을 포기한 덕에 더욱 큰 창조성과 영감, 직관력이 생긴다. 또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든 충족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 결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들의 안녕과 행복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바뀐다.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는 식의 결핍이 없는 덕분에 그렇게 바뀌기 쉽다. 남에게 얻어야겠다고 느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관계에서 사소한 결점 정도는 더 이상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눈 감아준다. 받아들임 상태에서는 행하는 상태에는 점점 덜 사로잡히고 존재하는 상태의 질 자체에 점점 더 초점을 둔다. 또한 보살피고 사랑하는 능력을 내면에서 완성하는 일에 관심이 커진다.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빈도가 덜하며 더 쉽게 처리한다. 이제 재구실하기가 쉽다. 워낙 힘을 들이지 않고 하는 까닭에 매일 하는 일은 알아채기도 어렵게 된다. 자기 챙기기. 받아들임 상태는 의식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전형적 특징이다. 명상이나 다양한 묵상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영적, 윤리적 문제가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톨릭의 피정이나 불교의 안거에 참가하기도 하고 영적이거나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관련된 영역에 몸담기도 한다. 조화롭게 보이던 세상이 조금이라도 조화롭지 않게 보일 때는 자기 내면의 갈등을 세상에 투사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부정적 감정은 모두 자기 자신의 움직임을 자각해 감정 해결을 위해 더 이상 외부를 보지 않는다. 의식과 자각을 크게 하는 일에 진지해서 의식의 질 자체를 연마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정신과 영혼이 지닌 최고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철학이나 과학 연구, 영성 분야, 고전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리고 가진 것이나 하는 일보다는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자기 내면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타인의 잠재력과 꿈을 양성하는 일에 도전한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 근육을 시험해보면 힘이 강하다고 나온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형광등이나 합성섬유, 인공감미료 등에서 나오는 생명 약화 진동같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건강한 상태로 모든 면에서 성공하려는 노력에 확고하게 헌신한다. 또한 건강을 심리적, 감정적, 정신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며 이러한 차원 전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자산을 구한다. 자가치유 능력도 얻을 수 있다.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뜻대로 현재에 존재할 수 있다. 자신의 참된 본질을 받아들이고 우주의 작동 방식도 세상에 반영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가 치유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의 에고, 지향적 의식 상태에서 에고는 과거를 미래에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과거를 상상 속의 미래에 투사하고는 두려움을 느낀다. 죄책감과 공포, 분노,
자부심 후 낮은 에너지를 놓아버리면 과거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미래의 구름이 걷힌다. 낙관적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살아있음에 감사를 느낀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에겐 오늘만 존재함을 안다. 요컨대 받아들임의 의식 수준은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다.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는 삶의 문제 대부분에서 벗어나 성취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것도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같이 공부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진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진짜 어른으로 키우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위로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위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고했어. 오늘까지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스스로한테 많이 들려주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자신에게 새로운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기. 당신은 성인 자아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당신의 내력 바꾸기다. 이 방법은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재구조화의 모델을 하나로서 리처드 밴들러와 존 그린더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지난 8년간 나는 이 모델을 사용해왔다. 이 방법은 초기 고통에 대한 작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만약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 방법은 또 다른 과정의 시도가 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 다른 NLP 창시자인 레슬리 밴들러의 탁월한 저서인 정서적인 볼모에서 자세히 입증되고 있는데 저자는 자신이 정교한 NLP 기법들에 정통하며 이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들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내력 바꾸기 기법은 어린 시절의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을 수정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다. 실반 톰스키가 말한 이러한 구체화되고 통제적인 장면들은 개인의 발달사를 만들어내는 여과 장치와도 같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과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의 닻을 내려서 우리의 인생 내내 재생되곤 한다. 개인적인 내력을 바꾸는 작업은 마치 아이로서 원하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것과 같은 좀 더 보편적인 패턴을 띠기도 한다. 내력 바꾸기 기법은 인공 두뇌과학의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만일 상상된 경험이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이라면 뇌와 중앙신경 조직이 실제 경험과 상상된 경험의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가설이다. 그래서 레슬리 밴들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람들이 내적으로 형성된 경험들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맨 처음 자신들이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어떻게 그러한 왜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내력 바꾸기의 엄청난 효과가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장면에 지레 겁을 먹곤 한다. 레슬리 밴들러가 지적한 것처럼 질투가 그 좋은 예이다. 질투는 주로 자기 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는 스스로 만들어낸 장면의 반응에 싫은 감정을 느낄 때 그 결과 거의 항상 나타나는 하나의 경험이다. 그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느끼게 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그러한 느낌에 반응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성적인 환상의 위력을 생각해보라. 성적 파트너나 성적인 장면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생리적으로 흥분될 수 있다. 내력 바꾸기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의도적으로 활용한다. 내력 바꾸기를 통해 성인인 당신이 가진 경험의 잠재력을 과거의 내적인 흔적들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들을 살펴보자. 신생아기 제2부에서 행했던 작업을 다시 떠올려보라. 신생아 때 당신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선언문들을 들었는가? 당신에게 필요한 욕구들은 충족되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 부분들을 검토해 보라. 성인인 당신이 가진 좋은 경험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을 살펴보라. 이것은 신생아인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된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당신이 환영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라.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얼굴에서 피어나는 기뻐하는 표정을 기억해 보라. 또는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깜짝 파티 장면을 떠올려도 좋다.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었고 주목받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 내력 바꾸기 작업을 할 때 나는 눈을 감고 1963년도로 돌아간다. 당시 신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그 해가 끝나갈 무렵 올해의 인물로 뽑혔다.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의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들리고 내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웃고 있던 50여 명의 상기된 얼굴들도 보인다. 말리 신부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존 파레르 환한 얼굴. 내가 그 감정을 느낄 때 나는 나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오른손가락 하나를 만지면서 약 30초간 잡고 있다. 30초 후에는 내 오른손을 편안하게 놔둔다. 지금 나는 환영받았던 경험에 대한 닻을 내렸다. 그룹 작업 후 경우 제2의 치유 명상에서 이러한 종류 닷 내리기를 경험했을 것이다. 당신이 왼손잡이라면 왼손으로 당신의 자원 닷 내리기를 시도해 보라. 닷,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같이 만지는 방법은 일종의 신체 감각적인 닷이나 자극이다. 앞서 나는 정신적인 외상의 경험과 관련된 두 생리학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신경학적으로 각인된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래된 닷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닷은 정신적인 외상이 클수록 더 강력한 흔적을 남기게 된다. 새로운 경험이 이전의 외상 경험과 유사할 때마다 초기 감정들이 건드려져서 초기의 닻이 자극되는 것이다. 모든 감각 경험들은 이런 식으로 코드화된다. 우리는 시각적인 닷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당신을 쳐다보는 모습이 어릴 적에 폭력적인 아버지가 당신을 때리기 직전에 쳐다보던 그런 눈길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비록 당신이 의식적으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강한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닷은 청각이나 후각 또는 미각적일 수도 있다. 목소리의 톤, 특정한 냄새 또는 특별한 음식 등도 어떤 감정들을 동반한 오랜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다. 노래는 가장 강력한 청각적인 닷이다. 아마도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갑자기 오래전의 어떤 사람이나 장면이 떠오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은 이러한 닷들이 남긴 흔적들의 축적물이다.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우리는 성인의 인생에서 얻은 실제적인 경험의 힘을 통해 어린 시절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바꿀 수 있다. 만약 신생아 시절 당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거나 당신이 잃어버린 아이였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새로운 신생아 시절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힘과 관련된 실제 경험에 닻을 내림으로써 가능하다. 신생아 때 이런 힘을 갖고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다. 일단 이런 힘의 닻을 만들면 신생아 시절 잃어버린 감정들에 닻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신생아 시절의 경험을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 두 가지 닻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제 각 단계들을 살펴보자. 이거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또 다음에 연결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또 확언 읽어드릴게요. 이 확언들도 친구들의 상황이나 그렇게 맞으면 그렇게 또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면의 풍요로움을 믿는 확언. 나는 영적 풍요를 믿기 때문에 지금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모든 좋은 것이 내 것이라 말하는 진리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나는 평화롭고 침착하며 고요하고 차분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시간의 순간과 모든 공간의 지점에서 충족됩니다. 나는 이제 모든 빈 그릇을 내 안에 가져갑니다. 영적 풍요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학원. 나는 모두를 위한 완벽한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이 내게 영감을 주고 나의 지시를 수행한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 깊이 이를 확신합니다. 상상력은 내 생각의 결과임을 압니다. 나는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고귀하고 훌륭한 것을 매일 상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했다고 상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나는 이 상상을 실제처럼 느낍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며 이에 감사합니다. 존재하고 행동하며 소유하는 확언. 나라는 존재의 중심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영적 평화입니다. 이 고요한 평화 속에서 나는 힘과 인도와 무한한 지성의 존재를 느낍니다. 나는 영적으로 활동적입니다. 모든 면에서 충만함을 표현합니다. 나는 살면서 자신을 진정으로 표현하며 영적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놀라운 방식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 평화의 강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 흐르도록 함으로써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고 나의 모든 소망이 달성됨을 압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끌어당김의 신성한 법칙에 따라 자연히 내게 다가옵니다. 내 앞에 길이 드러납니다. 나는 충만한 기쁨과 조화를 느낍니다. 잠재의식에 소망을 불어넣는 확언. 내가 확언을 하는 이유는 확언의 응답을 받으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과 힘을 오롯이 의식하며 치유, 성공, 번영을 위한 확언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에 말한 대로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확언은 늘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며 생명과 사랑, 감정으로 충만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 확언과 생각도 창조적입니다. 큰 믿음을 갖고 말할수록 말의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내가 쓰는 말은 내 생각의 형태를 결정하는 틀입니다. 나는 지금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고요 속에 머무는 확언. 내 안의 조화와 평화가 주는 느낌 또는 깊은 확신을 인식합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은 내 마음속 물을 가로지릅니다. 내 삶 속에서 선함, 진리, 아름다움이 내 인생의 모든 날에 함께하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장벽을 제거합니다. 나는 이제 감각의 문을 닫고 세상에서 모든 관심을 거둡니다. 유일하고 아름다우며 좋은 것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여기 있는 나는 시공간을 넘어 존재합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 세상 사람들의 의견, 모습을 드러내는 사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내 요청에 대한 응답의 근원인 무한한 풍요를 받아들이며 수용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나는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상상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느낍니다. 나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고요 속에 안식합니다. 보유하게 생각하는 확언. 어제가 아무리 부정적이었더라도 진리를 확언하는 기도를 통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딛고 일어섭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이 내게 끊이지 않습니다. 나는 온종일 빛 안에서 걷습니다. 오늘은 평화와 조화, 기쁨으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좋은 것을 향한 나의 믿음이 심장에 새겨져 있음을 가슴으로 느낍니다. 나는 지금 깊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내게 확실히 끌어당겨주는 힘과 완벽한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모든 의지, 믿음, 신뢰를 내 안에 있는 힘과 존재에 맡깁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무한한 세계의 손님입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부를 향해 마음과 정신을 여는 확언. 지금 이 순간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조화, 건강, 평화, 기쁨으로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화, 성공, 번영입니다. 평화, 성공, 번영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삶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알고 믿습니다. 정원사인 나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평화, 성공, 조화, 선이라는 씨앗을 심으니 풍성하게 수확합니다. 나는 잠재의식에 평화, 자신감, 평정심, 균형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에서 난 것을 풍성하게 수확합니다. 욕구는 잠재의식에 심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듯 욕망이 현실로 실현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내 욕망이나 이상 또한 어두운 잠재의식 안에서 자라납니다. 씨앗이 땅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내 욕망과 이상도 삶에서 상황, 조건, 사건 등으로 실현됩니다. 무한한 지성이 모든 방면에서 나를 이끌고 지휘합니다.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공정하고 어여쁘고 좋은 결과를 내는 모든 것을 생각하며 명상합니다. 그러자 좋은 것을 향한 내 생각에 힘이 생깁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 오는 비요일이었는데요.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뭐 춥지 않게 적당히 또 체온 유지하면서 잠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비 오는데 대비해서 레인부츠도 신고 또 비에 젖지 않는 방수되는 옷들도 잘 챙기고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또 차 한 잔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여러 사람의 수고로움과 그런 고마움들을 거쳐서 우리 안에 오게 돼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차들이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고 또 건강에도 유익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들로부터 감사를 느끼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또 편안하게 자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기분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고 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잠재의식한테 넘겨서 잠재의식이 반드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정말 너무 예쁘고 소중한 여러분들이니까 숨 쉬는 모든 순간들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 편안하게 잘 자요. 굿나잇. 안녕.